1990년 초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 수족관에서 다이젠을 만났던 말레이시아 출신의 걸리.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던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며 2년간의 연애 끝에 1992년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걸리는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 있는 은행에 취직했고, 국경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다이젠은 어딘가 이상한 인물이었습니다. 결혼 전, 특히 장거리 편지로 연애를 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야 걸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신을 전직 중앙정보부 과학자이자 의사라고 주장하며 암 치료제라는 것을 팔아 지인들에게 총 1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았던 다이젠. 물론 그가 팔고 있는 암 치료제는 그저 비타민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2000살이 넘는 인간이며 여러 위험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 FBI가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원자로를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가 FBI의 주시를 받기도 했죠. 1996년에 그는 고아인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왔다며 입양을 하기도 했는데 3년 뒤에 걸리는 그 아이가 다이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자식까지 데려와 고아라 속이며 입양했다는 것과 3명의 여성과 약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걸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가끔 다이젠이 보여주는 폭력적인 모습도 그녀의 이혼 결심에 한몫했습니다. 1999년 1월에 집을 나와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던 걸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을 조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젠을 주시하고 있던 FBI 요원과 직장 동료들에게 그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한 걸리. 외출한 틈을 타 누군가 자신의 차 앞유리를 몇 차례 부신 일도 있었지만 다이젠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었기에 항상 걸리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다이젠은 린다 해닝이라는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다이젠의 3명의 약혼녀 중 한 명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서로 제 갈 길을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의 마무리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1999년 9월 9일 교대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걸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인 9월 10일 오전 8시, 항상 늦은 적이 없었던 걸리가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동료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시 10분에 걸리의 친구는 그녀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과거 부탁을 떠올리며 다이젠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곧바로 걸리의 집으로 향한 경찰은 집안 내부를 수색한 결과 몸싸움의 흔적과 표백제로 닦아낸 것으로 보이는 혈흔 자국을 발견합니다. 몇 시간 뒤 뉴멕시코주 벨렌의 남동쪽에 위치한 60번 고속도로에서 걸리의 피가 묻은 옷가지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걸리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인 다이젠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자신이 백혈병이라 죽을 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 도망갔던 다이젠. 도주한 그는 몇 주 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것은 다이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거를 했던 약혼녀 린다도 함께였죠. 걸리의 옷가지에서 발견된 덕트 테이프에 붙어있던 린다의 머리카락 때문에 그녀 역시 다이젠과 함께 신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걸리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혈흔 중 린다의 혈흔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검찰은 린다와 다이젠이 공범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1999년 11월에 다이젠과 린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린다는 다이젠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2000살이며 파충류 형태로 변화가 가능했다고 믿었던 린다. 그녀는 신문 중 다이젠이 파충류로 변신해 여러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인류를 위해 자신이 권리를 먹었다는 등 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녀의 증언을 검찰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기도 했죠. 다이젠은 자신이 외계인과의 교류를 위해 마지막 연습을 해야 했고 자신을 따르던 윌리엄이라는 남성을 통해 권리를 살해했다 밝혔습니다. 다이젠이 주장했던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실존했고 그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조사를 통해 걸리의 살인사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낸 검찰. 검찰은 수사에 혼선을 준 윌리엄을 증거 변조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1월에 다이제는 자신이 걸리의 살인에 직접 관여돼 있음을 인정하며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과 6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린다를 검사하기 위해 갖고 있던 그녀의 혈액이 들어있는 병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표백제와 함께 뿌렸다고 주장했던 다이젠. 다이젠은 린다가 범행에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둘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2002년 10월 25일, 검찰은 린다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003년 4월 그녀에게 73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직도 걸리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이젠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유기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외계인과의 교류, 신세계의 질서가 다가오기에 그날을 위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밝힌 다이젠. 망상에 빠진 나쁜 사람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